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확 사로잡은 이슈를 짚어보고 또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코너이죠. 네, 오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부터 기대가 큰데요. 바로 이어서 오프닝벨 2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는데요. 저 바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보세요? 일단 오늘은 뭐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쿠팡 관련주들이 또 일부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가덕도 신공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히토류 관련주인데, 히토류 관련주들은 이제 워낙 금요일에 많이 상승을 해서 오늘은 약간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네. 일단 히토류 관련해서는 항상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급등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정받을 때는 좀 더 관심 갖고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도 지난주에 이슈였는데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해는 이제 계속 오른다고 지금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뭐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목표가 17만 원까지 나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워낙 이제 시총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어떤 반영되는 게 늦지만, 하이닉스는 그래도 뭐 시총 2위라 하더라도 조금 어떤 면에서는 가볍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관련 뉴스부터,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가격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뭐 우리 소재주라든가 부품 장비들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시도록 하고요. 이 시간 어떻게 증시 흐름 이어지고 있는지 시황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10시 2분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개장한 지도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흐름은 또 어떤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64% 빨간불 켜내면서 19.9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127.58포인트에 안착했는데요. 계속해서 3,100선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면요. 0.2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5포인트 상승한 967.75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띕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530여 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30여 개 지금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 오늘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수세를 더 많이 늘렸네요. 1,658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300억 원대 동반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천억 원대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기관이 400억 원대, 외국인이 694억 원대 각각 동반 매도하면서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1,200억 원대 매수를 하면서 그나마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지금 현재 1.57% 또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 83,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4.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또 좋아질 거라는 전망과 함께 지금 현재 138,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오늘 0.38% 상승을 하면서 3위 자리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 399,9,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신에 LG화학이 1.7% 약세권 보여주면서 4위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5개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1.65%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대신에 삼성 SDI가 오늘 2.21%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75만 3천 원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12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그래도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 셀트리온 제약도 1.1%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GN이 오히려 3% 하락을 하면서 16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5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오늘 알테오젠과 HLB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2.86%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도 악재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빨간불 켜내는 상황입니다. 2.91% 상승하며 7만 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보톡스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 관련주들 오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합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보타를 계속 수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보톡스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상한가를 지금 진입을 했고요. 19만 7,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대웅제약도 함께 15.44% 급등하면서 15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백신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러시아 국부펀드 관계자들이 22일에 한국 코러스의 춘천 공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이트론과 EID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트론이 9.83%, EID가 3.39%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다날이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7.96% 급등했습니다. 8,67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KG 모빌리언스도 10.77% 상승하면서 10만 800원 선에서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한국정보통신도 2.02% 소폭 상승하면서 전자결제 관련주에 계속해서 힘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황센터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NBN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 오전장 전략 꾸준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개장 오프닝벨이 울린 지 약 1시간가량이 좀 지나갔는데요. 시황센터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흐름 한번 잡아봤는데 수급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모처럼 오늘은 이제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이나 기관이 이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러한 흐름이 이제 오후까지 이어질지는 계속 두고 봐야 되는데 항상 제가 강조했지만 연기금은 항상 오전에 이 시간에 이제 뭐 순매수든 순매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계속 이제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감독원에서 이제 운용사들의 어떤 매매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이유냐면은 지금 이제 개인들의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기관 투신이나 연기 계속 지속적으로 뭐 매도를 하니까 이제 그런 현황을 들여다보겠다니까는 이제 자산운용사라든가 연기업 매니저들이 좀 속된 말로 쫄은 거 아니겠는가 해서 오늘은 좀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감독원이라는 게 어떤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무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네. 일단은 어떤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감독원에서도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여론을 의식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점검하겠다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제 좀 우리 산하 기관들이 좀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부하고 맞서가지고 이기는 게임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적어도 뭐 2번은 우리가 이길지 몰라도
세 번째에서는 워낙 강력한 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정책에서 거슬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분위기 자체는 좀 수급이 개인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수 자체도 오늘 이제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3,136 보이고 있고, 네. 코스닥의 경우에도 이제 오늘 좀 바이오주들 오르면서 지금 이제 상승세를 치어나가 있는데, 사실 이 시간은 보면 항상 이렇게 밀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밀리는 시간인데 오늘 또 강한 거 보니까는 모르겠어요. 이게 또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이제 중국 시장이 또 열리고 우리 아시아 증시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전 흐름이 저 오후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워낙 또 장 자체가 뭐 정강이면 후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전약이면 후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오늘 뭐 환율 흐름 자체는 1,105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00원대 일단 넘어서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좀 주춤하는 보이게 있었거든요. 네. 사실 뭐 환율은 우리가 어떤 뭐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이제 방향성인데, 그동안에 이제 뭐 우리가 원화가 강세 그 예상이 되면서 이제 우리 환율 자체가 이제 1,100원 이하로 내려갔었는데, 다시 이제 우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의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일단 달러 강세가 되고 원화 약세되면서 이제 환율 자체가 1,100원대를 넘었는데, 사실 이 우리가 환율 자체가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한 1,080원에서 한 1,100원, 1,110원 정도 사이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 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3월 달 이제 뭐 많이 남았지만 일단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에 있어서는 거의 대량 순매도를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네. 뭐 2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면서 지금 순매도 잔고가 4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보통 3조 정도가 이제 항상 평균적으로 많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4조가 넘었기 때문에 일단 선물의 동향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 전략을 짤 때 어떤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금리뿐만 아니라 달러 환율까지도 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한 10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초반 핵심적인 흐름이라고 할까요? 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는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쿠팡 관련주들, 네. 그다음에 이제 가덕도 관련주, 그다음에 지금 뭐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증권가에서 이제 레포트 중에서 뭐 목표가를 많이 오른 종목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포스코 강판인데 네. 이제 올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네요. 목표가 거의 뭐 한 3만 원, 3만 5천 원대로 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일 종가가 18,000원대에서 거의 더블을 목표가를 세웠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또 워낙 또 올해는 뭐 철강이나 화학 쪽 기초 분야가 일단 좋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바로 상한가를 직행하는 뭐 이런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목표가 올려서 우리가 이런 코스닥 강간처럼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좀 대형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중형주인데 이런 종목이 바로 상한가 하는 거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저런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오프닝 벨과 함께해서 네, 계속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상승률이라든지 하락률 이 측면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도 짚어주시면은요. 일단은 뭐 오늘 보면은 아까 뭐 그 가덕도 관련주들 네. 그게 이제 코스피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위성 관련주, 그래서 AP 위성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또 오늘 눈에 띄네요. 그래서 지금 네. 보면은 우리가 위성 관련주들도 계속 이렇게 간헐적으로 오르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제 염려되는 거는 이제 3월달에 지금 한미 군사 훈련이 재개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분명히 우리 방산주들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칠 때 조금씩 뭐 큰 비중은 아니고 조금 모아놓으면 좀 한번 우리가 시세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봄에는 항상 뭐가 오죠? 미세먼지가 미세먼지가 옵니다. 오죠. 그래서 네. 그런 관련주로 해서 뭐 마스크라든가 뭐 황사 관련 이런 종목들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관련한 이제 황사 마스크 뭐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4월쯤 되면 항상 방산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게 이제 사실상 이제 이루어졌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 사실 투자 전략 세우기가 참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분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시하는 전략들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 국제적인 노력에도 꺼지지 않는 확산세. 마침내 다가온 대폭락장. 급격히 떨어진 국내 증시. 최악의 실업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서로를 응원하고 조금 더 배려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대한민국. 내외경제TV가 응원합니다. 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최동기 전문가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각. 네, 이슈 메이커도 아닌 이슈 킹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나눠보면 좋을지 말씀 이어가 볼 텐데요. 지난주 일별 상승률 탑 10을 꼽아서 이번 주 주가 향방도 함께 살펴보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상승률 탑 10 종목들에서 이제 50 종목인데 이제 겹치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테마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주들이 또 얼마나 이어질지 아니면 또 오르다가 또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르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또 보면 제가 열심히 분석해도 아직도 모르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가끔가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염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마주라는 거는 어떤 뭐 전략이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만약에 상한가 칠 때 우리가 이제 같이 따라서 이제 추격 매수하는 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과연 운이 좋으면 그 다음 날하고도 계속 이어지는데 운이 나쁘면 뭐 바로 그 다음 날 또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테마주는 어떤 면에서는 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수들의 영역이거든요. 일단 그렇지만 하더라도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쿠팡 관련주들이 계속 오랫동안 이제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백신주라든가 뭐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 테마주라는 건 항상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눈치 빠르게 대응하면은 큰 수익이 나는 거고 이제 막차를 타게 되면 항상 이제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테마주 이런 급등주들은 한두 번 잘하다가라도 한 번에 그냥 미끄러지면 그동안에 벌었던 수익이 전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테마주가 형성했을 때 왜 오르는지는 알고 있어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주린이를 좀 탈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단 알고서 왜 오르는지 이제 빠지면 왜 빠지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하루는 이제 오르는 종목 위주로 하고 또 하루는 또 빠지는 종목 위주로 해서 계속 이제 그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하면 이제 쿠팡 관련주들 우리가 이제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빠지는 종목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한번 잘 보시면 일단 동방은 뭐 굉장히 그 핫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2018년 12월에 쿠팡과 이제 물류 전담 운송사 계약 체결을 했어요. 이게 이제 공시 내용 보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CTC는 쿠팡과 물류 및 창고 업무 제휴 중에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세방은 이제 쿠팡 물류 창고 수혜주로 언급된 적은 있는데 실제로 뭐 계약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까미 UNC는 쿠팡 물류센터에 이제 건설 프로젝트에 납품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익스프레스도 쿠팡과 거래하는 물류 기업 되고요. 그다음에 KTH는
OTT 관련 업체로서 아. 쿠팡 플레이와 영화 콘텐츠 네. 부문에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쇼박스는 이제 쿠팡 플레이의 보유 영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알로이스는 OTT 박스 전문 기업인데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쿠팡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승세를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지만 이제 우리가 결제 수단 인증 결제 처리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계좌 이체라든가 신용카드, 휴대폰 가상계좌 생성 및 관리, 무통장 입금 및 기타 결제 수단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또 지난주 핫했던 다날이라든가 NHN 한국사이버결제, 네. 나이스 정보통신, KG 모빌리언스, 한국정보통신, 세틀뱅크,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품 관련해 가지고 흥구 F&B, 그다음에 서울식품은 이제 신성상품 거래하는데 여기에 뭐 피자하고 쿠키를 납품한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식품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미래생명자원은 이제 반려동물 전문 탐사에 또 제품을 공급한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가비아는 이제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KTCS는 쿠팡의 콜센터 운영. 쿠팡의 콜센터가 굉장히 크죠. 여기 네, 뭐 그러네요. 인원이 엄청난데. 네. 그다음에 이제 태경케미칼은 쿠팡에 이제 어떻게 박스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뭐 보관 운송의 어떤 기간 때문에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이제 공급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인포마크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이제 소프트뱅크의 이인이 이제 두주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우리가 소프트뱅크가 쿠팡에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인포마크도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일단은 가끔 오르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쿠팡 관련주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2월 15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우리가 상승 1위가 동방이었습니다. 동방은 제가 이 시간에도 거의 2번 정도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네. 직접 제가 이제 그림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했는데 뭐 굉장히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데 이 종목은 코스닥이나 코스피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 자체가 항상 1,500원에서 2,000원대에서 움직여서 항상 2,0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하고 2,000원 이상에서는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하는 종목이었는데 네. 갑자기 저 상승하는 바람에 이제는 거의 뭐 우리가 쳐다볼 수 잡기가, 없는 종목이 네. 됐죠. 그래서 이제 쿠팡,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미국 상장 얘기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며칠 동안 기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EDT는 이제 방산 관련주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영업이 흑자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가 이제 이하전기가 이제 관련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하전기가 이제 우리 러시아 백신 관련주 부각되면서 EDT도 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동전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 동전주는 사실 저도 쳐다보지는 않는데 워낙 네. 요새 뭐 이런 종목들이 세기 때문에 아마 동학 개미들이 동전주로 옮겨 텄나 뭐 이런 네.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EDT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맥스로텍은 이제 기계 관련 회사입니다. 기계 관련 회사인데 이제 제3자 배정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이제 유상증자 자체는 악재로 많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또 제3자 배정해가지고 이 자금 자체가 좀 뭐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어떤 뭐 자금난 해소라든가 이런 데 쓰면은 오히려 회사에 도움이 된다라 가지고 이제 제3자 배정 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게 있는데, 이런 종목들 이제 결국은 CB나 BW 발행하게 되면은 2, 3년 후에는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주가에는 이제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CB가 만약에 상장이 된다 할 때는 주가 자체가 또 악재로 반영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목을 고를 때 과연 CB의 어떤 그 전환되는 거 이런 공시를 잘 보시면서 네.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맥스로텍은 거기에다가 이제 그 렘데시비르 원료품 상용하는 기술의 개발 성공에서 사실 그 이슈로 해서 오른 거였고, 그다음에 영풍재질 뭐 잘 아시지만 이제 나스닥 관련 네. 쿠팡 관련주고요. EI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트론의 EI도 이제 한국 코라스에서 위탁 생산하는데 역시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에서 네. 지난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더스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 보면 이제 창투사죠. 창투사라는 건 이제 말 맞다나 이제 창업 투자하는 그 회사에 대해다가 이제 자금을 빌려주는 이런 회사인데, 주로 먼저 창투사들이 이제 자금을 지원한 대신에 이제 주식을 담보로 이제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네. 이제 창투사들은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들 투자한 회사들이 이제 상장이 돼가지고 일단 주가가 오를 때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이런 회사들이 되는데, 사실 보면 창투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어떤 회사들을 투자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중에 보면은 그렇죠. 뭐 우리가 항상 보면 잘 된 거는 눈에 나타나지만 진짜 뭐 망하거나 또안 없어진 되는. 회사도 많기 네. 때문에
창투사의 경우는 진짜 그 내용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한두 종목 히트치면은 뭐 그동안의 손실을 이제 만회하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벤처 제약세 제넨셀의 네. 유상 증자를 통해서 34억에 투자를 했다. 이게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 아까 미래생명자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반려동물 전문부의 탐사에 ODM 제품으로 공급을 했다 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네. KCTC 아까 마찬가지로 물류주, 그다음에 이트론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아이드와 같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가 되겠고 KTH 마찬가지로 나스닥 쿠팡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월 16일은 이제 이하 전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얘기했었죠. 이트론하고 이아이드 하면서 이하 전기가 이제 관련사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모회사가 되면서 올랐는데 네. 사실 이하전기 주가도 별로 이렇게 높은 주가는 아니었는데 또 이번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구산업은 이제 우리 구리 가격 오늘도 보니까 이제 구리 가격 관련주들 해가지고 뭐 영풍이라든가 뭐 여러 네. 종목들이 계속 센 것 같은데 일단 구리 관련주가 이제 구리가 오른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엔 이제 경기의 어떤 신호탄이거든요. 그래서 네. 구리 가격이 오르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경기가 오른다는 거가 우리가 예측되기 때문에 최근에 구리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KTH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OTT 관련해가지고 쿠팡의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뭐 대형 포장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골판지 회사죠. 그래서 이제 골판지 관련해서 또 쿠팡의 물류 해가지고 사실 보면 뭐 지난주에 초반에는 거의 뭐 쿠팡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이제 거의 휩쓰는 이런 이제 기염을 토했는데 마찬가지로 서울식품도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제 우리 쿠팡에 피자하고 쿠키를 납품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KCTC도 마찬가지로 뭐 쿠팡 관련주 동방. 그다음에 이제 지오소프트는 아시겠지만 이제 오아시스라고 이제 우리 뭡니까 그 유통 네. 사업의 이제 플랫폼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매출 증가로 인해서 손익 구조가 개선이 됐다. 사실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어려운 회사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 식품 관련 회사라든가 또 유통 이런 회사들은 또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또 이런 회사들이 또 계속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이제 바깥에서 외식도 하지만 집에서 뭐 우리가 배달을 시켜보니까 그것도 괜찮다, 맛도 괜찮고 해서 이제 이런 문화가 계속 이제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오소프트는 이제 오아시스의 어떤 플랫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종텔레콤은 이게 뭡니까 통신 관련주인데 사실은 이제 마이너예요. 우리가 메이저를 보시면 이제 뭡니까 SK텔레콤, KT하고 LG U+인데 그렇죠. 이제 세종텔은 마이너인데 사실 이제 마이너가 보면 이제 어떤 자금력이나 이제 모르는 어떤 마케팅 그 뭡니까 MS 시장 점유율에서 좀 굉장히 이제 여류에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주파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주파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세종텔레콤이 이제 그런 기회를 아마 정부에서 주는 것 같아가지고 세종텔레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주가 대체는 이제 많이 뭐 동전주가 됐어요. 세종텔레콤. 근데 세종텔레콤이 원래는 이제 그 모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 그 지금 NH증권 아시죠? 네. NH증권이 원래 이제 세종증권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전에는 동아증권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세종 지주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NH증권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 가지고 이제 여기 그 뭡니까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때 뭐 두루넷 이런 회사도 다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 회사가 이제 세종텔레콤인데 사실 뭐 메이저는 아니지만 마이너에서는 강자고 그다음에 이제 알뜰폰도 세종텔레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굉장히 그 좋은 회사는 불구하고 이제 어떤 주파수 같은 거를 못 받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열세를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거의 뭐 동전주까지도 추락을 떨어졌다가. 했는데 네. 최근에는 다시 좀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고 가끔가다 이제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래 ING는 이제 지분법 대상해 가지고 이제 미대 화장품 사업인데 일단 주식 매각에 따른 이익 발생해 가지고 실적 관련해서 미래 ING가 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월 17일 날은 이제 수요일이 되겠죠. 이제 삼성 출판사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2대 주주로 있는 스마트 스터디 이게 네. 이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라 가지고 이제 삼성 출판사가 이제 올랐는데 삼성 출판사는 이외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아기상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이 네. 올랐던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덴티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할 거다. 뭐 덴티 들어가면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치과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네. 이게 거기는 이제 적자에서 이제 아마 올해는 이제 매출액도 거의 100%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뭡니까 170억 을 해가지고 굉장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라는 어떤 전망에 의해 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네. 사실 보면 이런 덴티스라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뭡니까 이런 영업이 중요한데 결국엔 이제 기존 고객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아니면 이제 신규 거래처를 확보를 하냐가 중요한 거. 그다음에 이제 그렇겠죠. 결국에는 네. 여기 이제 이번에는 재고 관련해 가지고 보면 이제 재고 항상 그 연말에는 쌓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효과 인해 가지고 올해는 뭐 좋아진다 하는데 사실 보면 이제 퍼 자체가 그 8.6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 평균 퍼가 약 18.8 정도 되니까 절반 수준이라 이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뭐 다날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페이코인 우리가 네. 다날은 그때 이제 재료가 두 가지였죠. 일단 쿠팡 관련 결제도 있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결제 서비스를 우리나라 최초로 했거든요. 그래서 자회사가 이제 다날 핀테크가 있어요. 거기서 네. 이제 페이코인 앱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을 함으로써 일단은 다날은 호재가 두 개 겹치면서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지난주에 핫한 종목이 다날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이제 보면 결제 관련주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로페이하고 유니온페이의 QR 결제 연동 소식에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총은 이제 2,400억대 주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금융 플랫폼, 그러니까는 제로페이하고 복합 결제가 가능한 이제 그 플랫폼이 머니트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갤럭시의 머니트리가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뭐 동남아 쪽에 일단은 그 많이 일단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KMH는 이제 미디어주, 그래서 이제 방송 사업인데 일단은 이 회사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쿠팡 관련인데 주주에게 공짜로 주식을 분배한다라 가지고 100% 무상증자를 발표했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 자회사 합쳐서 지배구조 개편을 했다. 그래서 MNC 글로벌을 흡수했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장 등 자산을 매각을 한다라든지 이런 이슈가 겹치면서 이제 상한가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네. 흥국 FM도 마찬가지로 쿠팡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음식료 관련주고요. 그다음에 인터디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물류주 해가지고 이제 쿠팡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이스타코 오랜만에 이제 이재명 태명주가 나왔죠. 이재명 네. 태명주가 이제 또 한동안은 계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제 이스타코가 또 이제 부동산 관련주여가지고 이재명 태명주를 일단 부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솔 로지스틱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로지스틱스는 이제 물류 관련주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네. 이름만 붙으면 뭐 계속 쿠팡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네. 상한가를 기록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계속 이슈 자체는 쿠팡 관련주가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대형 포장 마찬가지로 이제 골판지 관련주 되겠고요. 삼성출판사, 세오는 이제 공조장치 관련주인데 이제 미국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가 이제 상장 추진한다래 가지고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다날 그다음에 이제 센트럴 모텍도 마찬가지로 세온하고 동일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루시드형 공조 시스템 일단은 뭡니까 상장 추진 소식에 가지고 마찬가지로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아는 이제 뭡니까 이제 MP 한강 이제 MP 그룹이 있는데 MP 한강이 이제 워낙 실적이 안 좋은데 일단은 자한 그룹에서 인수를 한다라 가지고 이제 MP 한강이나 자한이 일단은 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MP 한강은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자한 그룹에서 인수를 한다는 얘기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외에는 이제 일단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하는 회사인데 일단 세원 급등에 따라서 동반 일단 부각이 됐고요. 뭐 AP성은 아시다시피 이제 위성 관련인 거 아실 거고 국보는 이제 운송 사업하는 회사인데 쿠팡 관련 이제 물류 관련주로 이제 또 부각이 됐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쿠팡 관련주도 이제 이미 다 노출이 됐는데 또 지금 뭐 새로운 종목 찾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비스는 이제 엑스레이 검사 장비 수입인데 요거는 이제 LG 화학의 이제 뭡니까? 그 2차 전지를 납품한다라는 자비스가 이제 LG 화학 이슈로 해서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19일 날 금요일이죠. 이제 아시다시피 히토리 관련해서 유니온이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개선이 휘토류 가지고 하는데 사실 보면 이제 휘토류가 이제 보면은 미국도 많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개발을 안 해서 그런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제 미국도 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사실 휘토리 하면 또 우리나라 북한이 또 휘토리가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이 이제 강산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마 개발할 자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아마
중국 업체나 일본 업체로 넘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아마 휘토류 관련해 가지고 아마 북한의 매장량이 엄청난 거로 알고 있는데 뭐 네. 그거는 아직 측정은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북한이 내세우는 거는 막 자원에서는 휘토류인데 그거를 과연 이제 얼마나 개발을 했지 그리고 이미 접을 때는 다 광산이다 뭐 전부 넘어간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그 내용으로 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KD는 시총이 워낙 작은 종목인데 뭐 왜 오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종목 워낙 뭐 동전주라 네. 모르겠고 네오이즈 홀딩스는 이제 오늘도 아마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식품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 그린파워는 이제 해상 풍력단지 공동 개발 MOU 체결해 가지고 모멘텀 지속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 보면 이제 지금 이번에 텍사스 미국 보면은 이제 풍력 보니까 그 모터가 얼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과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태풍이 많이 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염려되는 게 이제 우리 서해안에 이제 바닷가에 이제 뭐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은 과연 이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과연 얼마나 버틸지 그게 저는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그거를 뭐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게 사실 걱정이 돼요. 이번에 뭐 네. 신안 앞바다에 이제 해상 풍력 뭐 최고의 단지를 이제 세운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어떤 태풍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걸 다 준비를 하겠지만 네. 그게 이제 대충 관심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일 CNS는 이제 상승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이 회사는 이제 휴대폰 전면 후면에 카메라 보호를 위한 이제 카바 글래스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센트럴 바이오도 뭐 상승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휴스틸은 이제 지난해 흑자 전환 모멘텀에서 올랐고요. 네. 뭐 HLB 제약이나 HLB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렇죠. 이슈가 계속 나올 때마다 이제 급등과 급락을 이제 반복하는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 관련주가 이제 조금 더 몇 종목을 뭐 분석을 해보면은 OTT 관련입니다. 그래서 KTH는 이제 91년에 설립이 됐고요. 99년에 코스닥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 사업 및 영화 등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커머스 채널 K 쇼핑을 오픈해서 T커머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을 중심으로 영화, 영상, 교육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실적은 이제 작년 봅니까 9월 기준 아직 12월까지는 발표가 안 됐는데 별도 기준에서 매출액은 4.9% 증가했는데 일단은 뭐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매출액 부분에서 T커머스 부분이 일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네. IC 매출이 23%.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커머스 시장 자체가 이제 계속 우리가 플랫폼 해가지고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마 그런 우리가 재료를 보시면서 그다음에 쿠팡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시총이 4,4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EPS가 굉장히 낮죠. 코스닥이라든가 전체로 봐서 굉장히 좀 그러네요. 여린 회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의 이제 가격도 보면 밴드를 벗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가격이 이제 19,950까지 갔다가 지금 11,500원인데 이제 이건 금요일 종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확인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포장은 뭐 아시다시피 뭐 잘 아는 회사겠죠. 여러분들이 뭐 일단 79년에 오래됐죠. 설립된 지가 이제 골판지 상자 제조하는 회사. 이 회사는 유가증권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골판지 포장 사업은 이제 운송비용이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인쇄 사양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출입이 거의 없는 내수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보면은 그 포장 수요가 있는 지역에 이제 지역 산업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뭐 경쟁 업체들이 들어오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출액은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70%나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만약 매출이 늘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가면 이제 P도 오르고 Q도 오르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직 뭐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실적은 알 수 없지만 네. 일단 뭐 기대감에 하는 거고 시총은 약 3천억 정도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대형 포장 자체는 뭐 퍼 자체는 좀 낮습니다. 우리 코스피 종이 목재나 코스피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네. 좀 퍼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밴드 자체도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올랐고 주가도 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2,700원으로 내려왔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식품 이제 동전주인데 네. 이제 쿠팡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죠. 피자나 쿠키 납품 회사 그래가지고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역시 다 실적은 안 좋아요. 실적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이제 퍼가 굉장히 높죠. 이거는 네. 많이 올라가지고 높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소비 패턴이 좀 변하면서 이런 그쵸, 주주들이 좀 관심을 받는 것 근데 같아요. 이런 종목이 이제 400원이기 때문에 사실 뭐 동전주들은
좀 이렇게 올리기는 쉽죠. 네. 그다음에 삼성출판사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2002년에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됐고 이제 그 코스피 다시 재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는 뭐 아시겠지만 영어 교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다음에 성인 교양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휴게소 사업도 하고 임대 사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아트박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적은 매출액도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했는데 사실은 실적으로 이런 테마주를 접근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회사가 있고요. 네. 시총은 3,200억대에서 역시 퍼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거로 나오고 있고요. 네. 펀더멘탈에 그 항상 들어맞지는 않는 경우도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휴대폰 결제 서비스인데 네. 이 회사는 그래도 매출액이나 영업이 늘었으니까는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모바일 1위인 그 삼성페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6월에 개인별 휴대폰 결제 한도가 늘어났죠. 네. 60만 원에서 100만 원 늘어나면서 이제 혜택을 보는 종목이 되었고 퍼는 뭐 좀 높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하는 것 아직까지는, 같고요. 네. 되고 주가가 이제 8,680원까지 갔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다시 8,500 회복했네요. 네. 9,000원까지 갔었네. 그래서 신고가를 또 갱신하고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지금 보면 요새 핫한 게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거든요. 네. 요게 이제 신문에 제가 이제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목표가가 네이버는 이제 50만 원 나오고 카카오는 60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네이버가 카카오를 앞질 거라 이렇게 항상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 이제 계류율이 많이 좁혀졌거든요. 네. 제가 이제 여기 방송하기 그때 한 거의 뭐 초창기에 네이버를 제가 탑픽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냐면 우리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웹툰 해가지고 네. 이제 네이버 해가지고 그때 뭐 DNC 미디어 이런 종목을 했는데 네이버가 요새는 뭐 그런 웹툰뿐이 아니라 다른 쪽이 워낙 또 뭐 재료가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그렇죠.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엔터 쪽도 여기 빅히트하고도 뭐 V 라이브도 매각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럼요. 카카오는 네. 잠시 요새 이제 이슈에서 벗어나는데 지금 또 카카오 모빌리티 뭐 자금제가 이제 카카오도 오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워낙 그 이 두 종목은 원래 네이버가 원래 높았고 그렇죠. 카카오가 또 따라잡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한참 네이버가 밀렸는데 요새는 거의 네이버가 이제 뭐 같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카카오도 물론 그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네. 네이버가 더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언젠가는 아마 비슷하게 갈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쿠팡 수혜주 찾기인데 우리가 다날이 뭐냐면은 다날이 이제 수혜주로 거론된 건데 보면은 다날은 뭐냐면 이제 그 쿠팡에서는 당황하고 있대요. 네. 실제로 쿠팡은 원클릭 결제를 하는데 네. 다날을 우리가 이용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과연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쿠팡 페이 기능이 있는데 과연 다날을 사용할지 이건 이제 반대론자가 이제 신문 기사를 쓴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쿠팡의 원클릭 결제를 지금 뭐 무방하고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날 같은 대행사를 굳이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다날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이런 뭐 테마주들은 그런 네. 뉴스 나와도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요. 일단은 네. 이제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쿠팡 관계자들도 잘 모를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 네.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골판지 업체도 있는데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플라스틱 때문에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제 지금 플라스틱이 분해가 안 되는데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분해하는 게 이제 개발이 우리나라도 코오롱 어디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이슈로 해서 한번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아. 용어서부터 이게 뭐 진짜 화학 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생분해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네. 이거를 보니까는 그래서 쿠팡은 이제 우리 창업자가 앞으로 종이 박스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이런 포장으로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오히려 골판지들이 오히려 주가가 지금은 테마로 오르지만 실제로 쿠팡하고는 오히려 정반대되는 반대로 가는. 이제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가 이제 뭐냐면은 뭐 네이버도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쿠팡의 이제 시총 뉴욕 시장에 상장됐을 때 어떤 가치 가지고 네이버는 싸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결국에는 이게 가정이거든요.
쿠팡이 과연 공모가를 이렇게 받을지 몰라요. 네. 그러면 공모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또 시총이 절반으로 줄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이버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이버는 쿠팡의 가치로 같이 엮이는 것보다는 이거를 별도로 하고서 네. 다른 걸로 해도 뭐 충분히 재료가 많은데 괜히 이걸로 해서 올라가지고 오르면은 이걸로 해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아마 이거를 좀 이렇게 손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예. 일별 상승률 탑 10 종목과 함께 향후 주가 향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치열한 매매 전략이 오가는 오전장인데요. 저희 오프닝벨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오전장을 위한 투자 전략 잘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오프닝벨과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투자 전략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수 흐름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종목 전략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오늘 최동기 전문가님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장 자체는 뭐 항상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선정하는 건데 네. 사실 우리가 너무 무리하지 않고 만약에 좋은 종목 있으면은 또 한 번에 완샷에 사지 마시고 일단 그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전략, 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 전략으로 임하시면은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올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질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쿠팡 관련도 있지만 우리가 네. 이제 화학이나 철강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뭐 소재 장비 부품주들 중에서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네. 장기적으로는 또 그런 종목을 우리가 압축해서 투자를 하면은 아마 수익률 면에서는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극히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예. 아까도 이제 계속 쿠팡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이제 진출을 앞두고 있는 쿠팡이 네. 그 OTT 관련한 이제 관련 수혜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OTT가 이제 좀 그쪽 뉴욕 시장 쪽에서 봤을 때는 좀 관심이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쪽 부분은 어차피 계속 커질 분이기 때문에 네.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자꾸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시다 보면은 투자 전략이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최동기 전문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오프닝 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